방금 소개받은 홍순보입니다. 제가 예비후보 입후보 때는 제 지역구가 강원도 동해 삼척이었는데 이번 선거구 조정하면서 태백시 정성군이 합해지면서 아주 좀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한참 진행되고 있는 우한 폐렴 관련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벌써 오늘 7,100여 명을 넘은 것 같고요. 또 사망자도 5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103개국에서 우리나라 국민 입국 불허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어려운 시기에 대구, 경북 사시는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서 고생하시는 의료진 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 지금 여당, 청년위원이라는 자가 대구는 손절하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럴수록 우리는 더 단결하고 우리 자유공화당은 대한민국의 정통 자유보수를 대표하는 정당 아닙니까? 그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도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데리고 있던 수석이나 비서관들 70여 명을 민주당으로 보내서 이번 선거에 어떻게든 이기겠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데도 야당이라 할 수 있는 지금 거대 야당이라 할 수 있는 미래통합당 지금 공천하는 거 보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에도 참 그렇습니다. 가만 보니 지금 무슨 기준으로 공천을 하고 있는지 또 제가 보기엔 나름 투사급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후보들도 다 공천에서 배제하고 또 컷오프 됐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또 다른 지역구에 가서 경선을 치르게 하는 기준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의심스러운 지금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번 4.15 총선은 어떻게 보면 죽느냐 사느냐 그런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선거인데도 지금 미래통합당 공천하는 거 보면 참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어제 3월 6일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아마 발의가 돼 있죠. 여야당 의원들이 하는데 원포인트 개헌 발표하는 자리에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 개헌을 하면서 민주당 저자들이 무슨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좀 꿰뚫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저것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많습니다. 긴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유례가 없는 좌파 정부가 들어와서 국방, 외교, 경제 하나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참 국방만 해도 어제 방사포 쐈을 때도 유감이다 한마디밖에 못했고 우리는 군사 합의에 의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훈련도 못하고 있고 군사훈련도 또 무기에 대한 성능 테스트도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의 조건에 물려서 그 다음 외교는 뭡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중국으로부터 우한 폐렴이 들어와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 외교부 장관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전화하고 있는데 하나 되는 것도 없고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우한 폐렴이 언제쯤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끝난 다음에 우리 경제에 어떤 피해가 올지 아직 상상을 못할 정도입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번 우리 4.15 총선에서 더 열심히 해서 반드시 우리 자유우파가 과반 이상, 그것도 월등한 과반 이상이 되도록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가열차게 뛰도록 합시다. 예. 하여튼 춘추 전국시대 명재상이라 할 수 있는 관중이라는 사람이 나라에 염치가 없으면 나라가 아니고, 지도자가 염치가 없으면 지도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 제일 먼저 상권 분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적당히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그런 자유민주 국가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이 좌파 정부가 들어와서 그 괴물 같은 공수처를 만들어서, 또 지금 아직 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발의 단계인데, 대법원도, 지금 사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에서 다 법관 인사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당 좌파 쪽에서 발의해 놓은 새로운 사법행정위원회, 그 설치 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되면 그 위원회에는 주로 참여연대라든가 민변, 또 대법원 안에서는 우리법연구회, 이런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거기 위원으로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런 지금 판사들 관련해서도 거의 좌파가 다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상권 분립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우한폐령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중국에서 입국을 바로 막았어야죠. 온갖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막았어야 됩니다. 근데 막지 않아서 지금 우리 국민들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무슨 대통령이 방문한 시장에 그 시장 장사하는 어르신께서 장사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대깨문이죠. 문재인 지지하는 그 좌파들이 그 신상을 다 털고 테러 수준의 공격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대통령이 오시면 수령님이 오신 것 같이 문 앞에 나가서 절하고 장사가 안 돼도 잘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참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울시장, 경기지사,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은 신천지 교주를 살인자로 수사하라고, 또 경기지사는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하루 저녁 이만희 교주가 가평 어디 신천지 연수원에 있다 하니까 한밤중에 지사가 뛰어가서 온갖 쇼를 하고, 정치를 하기 위한 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짓을 하고 있고, 무슨 법무부 장관은 무조건 압수수색하라고. 압수수색이라는 게 장관이 하라고 되는 겁니까?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를 해서 압수수색할 만한 값어치가 있을 때 청구하는 것이고, 또 사법부 판사가 발부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장관이 막 앞장서서 수사하라 마라, 압수수색하라 마라 할 일이 아니죠. 그럼 결국은 정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지금 이 정부 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 이게 뭡니까? 임금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올려주고, 그렇게 해서 일단 임금 근로자에게 많은 소득이 가게 하고,
그 근로자들이 지출을 많이 하면 그 결과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소주성 정책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 폐기한 정책입니다. 뭐 가까운 예로 프랑스도 미테랑이 이런 비슷한 정책을 하다가 고생을 했죠. 또 최근에는 그리스가 이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정책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산으로 일반 국민들 뭐 집세도 대신 내주고 국민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라는 식으로 했었죠. 공무원 숫자도 늘리고 지금 이 정부가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나라가 거덜이 났습니다. 나라 부도가 났었죠. 지금 다시 보수 쪽의 후보가 총리를 맡으면서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권력을 잡았을 때 상황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필리핀보다도 못 살았고 아프리카 케냐인가 그런 나라보다도 못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 광화문 집회를 가면 그 근처에 이제 세종문화회관 맞은편에 미국 대사관이 있고 그 대사관 바로 옆에 쌍둥이 비슷한 건물이 하나 보일 겁니다. 지금은 아마 무슨 뭐 박물관식으로 돼 있는데 그 건물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산실인 옛날 경제기획원 이 자리하고 있던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필리핀이 거저 지어서 우리나라에 준 겁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권을 잡으시고 경제개발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한 이렇게 분단된 나라인 독일에 가서 물론 먼저 이제 미국에 갔었죠. 그런데 케네디가 노했습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그때 얘기로는 뭐 쿠데타 일으킨 지도자에게 경제 지원을 하면 또 다른 나라에서 쿠데타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뭐 또 안 도와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거기서 거절당하고 독일에 갔으니까 독일에서는 또 세계적인 은행에 보증을 받아와라. 그래서 영국 은행에 가니까 또 노되죠. 그러니까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담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 1년 지났죠? 그래서 국려지책으로 나온 게 그때 독일에 가 있던 우리 탄광 근로자, 또 간호사분들, 이런 분들의 급여를 담보로 어렵게 빌려줘서 그렇게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 성장을 하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된 겁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 30대, 40대들, 정말 뭐가 뭔지도 모르고 속된 표현으로 까부는 것들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 10위 국가라고 하는데 이거 무너지려면 하루 이틀이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수출품 중에 자동차, 핸드폰, 또 전자 장비, 이런 거, 텔레비, 세탁기 이런 거 있습니다. 다소 기술이 좀 앞서 있는 건 맞습니다만 그것도 얼마 안 지나면 다 추월될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수출하는 수출품 핸드폰만 해도 그 안에 핵심 부품 다 일본에서 수입하고 다른 유럽에서 수입하는 겁니다. 우리는 껍데기만 만들어 파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아직 젊은 친구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예. 어떤 의미에서는 저 친구들이 30대 40대 저 친구들이 앞으로 한 30년 후에 이 나라가 정말 좌파가 다 점령한 그 나라 그때 가서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들 좀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1월달 우리나라 고용 숫자가 57만 자리인가 그렇죠 아마? 그런데 그 중에 51만 자리가 60대 이상이랍니다. 제가 60대 이상을
무시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아니, 제대로 된 건강한 일자리는 20대, 30대, 40대에서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40대 일자리는 더 줄어들었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런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은 이번 선거에서 이기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왕폐렴이 이렇게 와 있는데도 우왕좌왕. 마스크 공급도 지지난주인가요? 정부 책임자가 나와서 이번 주말이면 마스크 해결될 거다. 근데 지금 일주일 지나고 지금 와서도 아직 뭐 2장씩 제한적으로 분배를 하니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마스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그 청와대에 계실 때 무슨 이제 입후보, 선거에 입후보할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나 본데, 그 여론조사 했다고 선거 개입이라고 해서 2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시장 관련해서 지금 좌파 정권에서 어떤 짓을 했습니까? 청와대에 있는 8개 부서 참모들이 총동원돼서 개입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건 도대체 몇 년형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지경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참 개인적으로 평생을 감사원에서 근무했습니다. 감사원 근무하면서 온갖 저도 겪었죠. 1997년 말 IMF가 왔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 우한폐렴의 후과가 어떨지 모릅니다. 미리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있었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사실 1997년 IMF 때는 우리만 잘하면 됐어요.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는 정작 세계 중심을 잡아야 할 미국이 지금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그때도 사실 위험했습니다. 바로 미국, 일본, 중국과 외환거래, 수합을 하면서 잘 대처를 했었죠. 근데 IMF, 1997년 IMF가 왜 왔는지 다들 우리 당원 동지께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건방지지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79년 때인가?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에 들어오면서 그때 FED 연방준비회의 의장으로 폴 볼커라는 사람을 지명을 하죠.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덩치가 엄청 크고 배도 왕창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서 미국 기존의 이자율이 4%인가 그랬는데 그게 결국 20몇 프로까지 끌어올립니다. 미국 사람들,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다 죽는다고 난리가 나죠. 거의 웬만한 은행에 돈 빌린 사장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뉴욕 맨하탄의 건물들이 다 경매로 넘어가고 난리가 났었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 경제가 다 거품이 빠집니다. 그야말로 구조조정을 하죠. 이제 그러는 찰나에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일본이 들어갑니다. 일본이 들어가서 막 맨하탄에 경매되는 건물들을 막 싸게 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86년도에 그 폴 볼커라는 사람이 은행에 대한 BIS 비율을 만들죠. 자기 자본 대비 위험 자산이 8%를 넘어야 된다.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게 BIS 비율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일본 은행들이, 그때 당시 일본 은행이 거의 세계 1위에서 10위까지는 일본 은행이 다 차지했었죠. 그런 조건이 이제 들어가니까 위험 자산이라는 게 뭡니까? 은행에서 빌려준 돈, 채권 산 돈, 또 뭐 주식에 투자한 거, 이런 게 다 위험 자산 아닙니까? 근데 기존의 자본은
정해져 있고 왕창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 자본은. 근데 그 8%를 맞추려다가 보니 위험 자산을 줄여야 되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어땠습니까? 뭐 엔캐리라고 해서 이자 가산 일본 엔달러를 막 들여왔잖아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종금사도 있었고 또 은행도 계속 만들어졌었죠. 뭐 평화은행, 동남은행, 무슨 뭐 보람은행, 또 리스도 있었고 그럼 다 결국은 뭡니까? 돈 빌려주고 이자놀이 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본에서 건너오는 싼 이자, 예를 들어서 3개월짜리 단기 싼 이자의 돈을 달러를 빌려와서 그걸 이제 동남아, 태국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비싼 이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2%에 가지고 와서 동남아에 가서 8%를 받아먹는 뭐 이런 식의 이제 돈놀이를 했었죠. 그런 찰나에 이제 막 IMF 사태가 오고 동남아가 막 무너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 이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 은행들이 이제 한국에서 빌려줬던 돈을 빨리 갚으라, 회수를 하라.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한국은행 달러 잔고가 거의 뭐 300억 불 정도밖에 안 됐었죠. 그러니까 그걸 빨리 갚으라니까 안 갚을 수는 없잖아. 근데 종금사가 빌려왔는데 종금사 보고 갚으니 종금사가 달러가 없잖아. 그 종금사를 보증하고 있는 일반 은행도 없으니까 결국 한국은행에 있는 거 꺼내다가 갚아줘. 근데 동남아 빌려준 건 갚으려니 동남아는 이미 태국이 다 부도가 났었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가 부도가 났던 거 아닙니까? 지금은 꽤 보유한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뭐 4천억 불인가요? 그렇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보면 그러면 우리나라에 IMF가 왜 왔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뭐 20, 30까지도 더 되는데 그중에 우리나라에서 책임을 좀 물어야 될 게 그때 김영삼 정부가 OECD 가입을 하고 자기 치적으로 자랑을 했었죠. 거기 OECD 그래도 회원 정도가 되려면 1인당 GDP가 뭐 10,000불 이상은 돼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97년 말 IMF 오기 직전 2년 3년 전 환율을 한번 보세요. 거의 700불 800불 정도입니다. 아니 700원 800원 그만큼 우리 원화 가치가 높았죠. 그런데 지금 뭐 물론 뭐 1,000원 이상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700불 800불에 계속 묶어놓은 거는 이게 1,000불이 되면 우리가 1인당 GDP가 10,000불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유지하려고 그때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는 분 자기 치적을 계속 유지해 보려고 10,000불 이상 유지하려다가 또 우리가 IMF로 가는 그런 우를 범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만약 반도체 수출도 잘 됐었고 1달러에 1,000원 이상 했었으면 또 그런 문제가 안 왔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그런 귀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야당의 임무라는 게 뭡니까? 야당은 끊임없이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그런 임무를 가진 야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20대 우리 야당들의 역할이 어땠습니까? 제대로 총리 하나, 장관 하나를 제대로 요리 못하는 그야말로 야당 의원이라면 총리를 국회의사당에 세워놓고 등에 오싹할 정도로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총리가 야당 의원을 가지고 놀고 말장난을 하는 저는 그런 것밖에 본 기억이 없습니다. 장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히려 그 무슨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인가?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면서 오히려 야당 국회의원한테 막 더 큰 소리로 외치고 덤비고 이게 야당 의원입니까?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IMF 얘기를 왜 했냐면 그런 이제 IMF가 97년 말에 오고 98년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완전히 바닥을 쳤죠. 뭐 주식 가던 사람들 다 망했습니다.
물론 뭐 다 뭐 일자리 없어지고 했지만, 근데 이게 99년도에 되면서 99년도가 되면서 엄청 올라갑니다. 주식이. 이게 모 공기업체 경리부장이라는 친구가 주식을 하게 됩니다. 99년도 선물 투자라는 걸 해서 1년 동안 50억을 법니다. 우리 돈으로. 그리고 이 친구가 다시 2000년도에 들어와서 또 욕심을 내고 50억 벌고 그냥 스톱하면 되는데 100억을 벌겠다. 또 투자를 하다가 결국 그 50억을 제로로 만들어버려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50억? 본전이라도 건져보자. 그 친구가 다시 자기 공기업체 예산에 손을 댑니다. 거의 48억을 공금을 끄집어내서 투자를 했다가 그것까지 다 날리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제가 감사를 하다가 지적을 해서 다행히 다 찾아내고 했지만, 물론 뭐 그 친구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불행이고 또 그로 인해서 아마 7년이 넘는 형을 살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하려다가 그 IMF를 장황하게 괜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27분 정도 지났습니까? 네. 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네. 사실 아까 소득수도 성장을 하다가 또 잠깐 말았었던 게 있는데, 젊은 친구들한테도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형님이 대우건설에 다녔어요. 70년대에 달러 보려고 이제 리비아 벵가지라는 현장에 갔었는데, 거기 이제 지중해에 연한 이제 사막지대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집채만한 이제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자다가 이렇게 하늘을 보면 별이 반짝반짝 했답니다. 지중해에서 날아오는 바람이 그 텐트를 다 날려보내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안 좋은 조건에서 밥 먹고 잠자는 거 외에는 달러벌이에 노력했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그 어렵게 고생해서 번 달러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들에서 그렇게 가장들이 고생을 해서 달러벌이해서 우리 경제가 이만큼 세계 10위권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아직 젊은 30대, 40대 친구들은 그것도 모르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월남이 공산화되고 폐망했습니다. 그때 당시 곧 내일 모레 공산화가 되는데도 월남 대학교 학생들은 데모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도 그 이름을 아직도 알고 있는데, 그 대통령이 구엔반 티우 대통령, 하야하라. 지금 나라가 백척간두인데 대학생들은 데모만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 비서실장도 간첩이었고, 그 직전 선거 때 티우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사람도 간첩이었답니다. 나중에 이제 공산화되고 다 드러납니다. 그때 데모했던 대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울면서 서울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모아놓고 하소연 합디다. 나라가 다 망한 다음에 데모하면 뭐 할 거냐. 자기들 그거 모르고 데모만 해서 나라가 망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산화되고 통일되면 별 세상이 올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월남의 수도가 사이공, 지금 호치민이라고 했죠. 그 월남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절대로 공직에 아직까지도 내보내지 않는답니다. 공산화가 됐을 때 그렇게 어마어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 30대, 40대들, 그야말로 뭣도 모르고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을 바로 봐야 됩니다. 이 나라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정부가 들어와야 되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번 4.15 21대 총선은 역사 체제 전쟁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나라가 자유민주 국가로 가느냐, 김정은이 이민민주주의 국가로 가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또 압도적인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 희망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뛰고 가열차게 선거운동하셔서 우리 자유공화당도 많이 당선을 시키시고 우리 자유우파가 압도적인 다수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오늘 여기 보시는 분 중에 제 지역구에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고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구 또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역구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제 지역 강원도 네. 동해 삼척, 그 이번 선거구 조정하면서 태백시 정성군이 들어왔습니다. 참 저도 지금 멘붕입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선거운동을 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예, 어쨌든 뭐 주어진 상황에 적절히 대응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자유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